연결권을 비롯해 무료 차량 제한과 홈페이지 무제한 등록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출연의 우선권과 더불어 상생의 지원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알토마토. 전국 899개의 알토마토 중개사무소 네트워크. 한 지역, 한 자리.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Singing,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이것들을 다 팔고 싶은데 어디다 내놓지? 부동산? 옛날 사람. 그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 아저씨 안 돼요. 아, 그럼 알토마토? 알토마토라면 돼요 완전 돼요. 부동산이 잘 안 팔려서 고민이신 분들, 고민 말고 24시간 부동산 채널 알토마토를 찾아주세요. 알토마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쪽쪽 뽑아갖고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 붙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목적세 종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교교는 기지요 이렇게 배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한 부동산 투자 진행의 방서호입니다. 강남 3구와 비강남권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약 접수가 진행된 강남 3구 사업장은 평균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비강남권은 1.7대 1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와 위례 신도시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편한 부동산 투자 목요일 분양편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노철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예, 사회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 기존 부동산 시장은 약간 주춤한 반면에 이렇게 이제 강남 지역이라든지 계획 신도시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그런 좀 양극화 현상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던 현장만 보더라도 강남 그 서초 쪽의 재건축 물량들은 대부분의 평형들이 1순위나 3순위 안에 마감을 했고 그리고 계약도 굉장히 경쟁률도 높았던 것 알 수 있었고요. 그중에 좀 더 또 굉장히 경이로운 게 위례 같은 경우에는 738대 1이라는 물론 평형이 그러니까 제한됐고 이렇게 물량이 적긴 했지만 이런 기록은 정말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았을 때도 나오지 못했던 그런 경쟁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약간 분위기에 이렇게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입지가 검증된 위협, 그다음에 이제 택지 개발 더 이상 이제 2017년간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핵심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강남이었습니다. 정말 청약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전략 세워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모두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번 주 소개해 주실 현장은 어딘가요?
예, 금주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현장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시에 나오는 물량 한 곳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가서 의정부 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종시부터 가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종 메이저시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2-2 생활권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서 2층, 지상 최고 29층 43개동입니다. 구성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20제곱미터까지 있고요.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입주는 2017년 4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세종시 물량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번에 분양했던 그 세종 예미지 분양 성적은 어땠나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현장인데요. 동일한 2-2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 경쟁률이 어떻고 계약률이 좀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총 672가구에 모집을 해서 평균 경쟁률 30대 1, 그리고 전체 물량이 100%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의미를 뒀던 것이 2-2 생활권이라는 점도 있지만 세종시 자체에 처음으로 900만 원대에 접근한 분양 물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분양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었는데 이미 이제 결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세종시에서도 핵심 지역이라는 점도 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유망 지역들에 대한 어떤 희소성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주춤한가 했더니 역시 세종시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청약 성적 나타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종 메이저시티 입지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종시의 전체적인 모습은 자, 입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세종 그 행정타운이 있는 곳과 세종시의 어떠한 그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2-2 생활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처음에 저기 BRT 정거장으로 해서 M9와 M10이 지난번에 분양을 했던 예미지 입지고요. 그 뒤에 L2, L3, M6, M7 자체가 메이저시티라고 해서 전체 3,000세대가 넘는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이쪽 지역은 뒤에 근린공원을 크게 배후로 두고 있으면서 1번 국도와 접해 있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를 관통하는 BRT와도 걸어서 도보로 7, 8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종 중심권과의 어떤 접근성도 좋고 천안이라든지 대전으로 내려가는 국도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위쪽에 보이는 것이 세종시 하면 그 행정복합타운이 지근거리 있고 그다음에 옆에 가장 블록으로 크게 보면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과 그 세종 호수와 그 호수공원과 그다음 행정타운과의 근접성, 배후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천마을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 2-2 블록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종시의 강남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2-2 블록. 그래서 지난번에 예미지조차도 900만 원대 처음으로 넘었지만 분양이 잘 됐고 이번에 나오는 물량 자체도 뒤에 좀 위치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뒤에 산이 있고 조용한 걸 또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입지에 대한 어떤 장점들 부각될 수 있는 입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중심 상업지역과 가까운 정말 세종시에서도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가 우수한데요. 이런 입지에서 거의 좀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라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제가 보면 메이저시티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향후에 나올 물량들이 M4, M5라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상업지역이랑 근접성도 있고 BRT랑 가깝지만 거기 세대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메이저시티라는 그런 향후의 랜드마크 단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지 조감도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단지가 커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에
4개 블럭이 함께 분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동시 분양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사업 자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하나의 단지로 공급된다는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남서양 쪽으로 거의 다 판상형으로 아파트를 배치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블럭별로 블럭은 4개 블럭으로 나뉘어 있지만 블럭별로 충분한 테마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보시면은 파랗게 가장 센터 안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무슨 우리 교차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요 모든 커뮤니티 시설이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블럭이 다 다르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모든 시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각 블럭별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피트니스라든지 골프클럽이라든지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들이 중앙센터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단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원래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블록별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운데에 모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은 단지에서 살면 여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세종 메이저시티의 경우 아무래도 또 대단지다 보니까 이런 내부 평면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내부 평면도 요즘에는 사실은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에 혁신들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평면의 특징 잠깐 살펴드리겠는데요. 물론 여기가 워낙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그 84제곱미터 타입도 많지만 하나 타입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평대 아파트의 모습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도 특이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방 자체의 드레스룸을 별도로 크게 확보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공간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각 실에 가변을 배치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여기 패밀리 데스크라고 해서 수납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데스크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마련돼 있다는 거. 그래서 소형 평형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이게 포베이 구조의 여러 가지 공간적인 혁신을 가져온 이런 것들이 많은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형 평형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소형이라고 정말 몰랐을 정도로 이렇게 포베이 구조에 또 욕실도 2개나 있고 하니까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공간 구성까지 굉장히 탁월한 조건을 갖췄는데 그럼 분양가나 분양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도 처음으로 900만 원에 접근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나중에 차후에 분양될 물건들이 대기업 브랜드의 브랜드가 크고 이런 대규모 아파트에 공급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양가를 보면 위에 좀 내용이 됐는데 지금 그 메이저시티인데요. 그 메이저시티의 L2 블럭과 M7 블럭을 좀 구분해서 전체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59 B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층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882만 원 정도 되고 84 블럭 같은 경우도 2억 9천에서 820만 원대. 그러니까 평행 클수록 평당 분양가는 떨어지면서 900만 원대가 넘지 않은. 물론 여기에 이제 확장 비용이 1,100에서 1,300 정도 추가되니까 예미지가 했던 분양가와 거의 다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때 대기업 브랜드의 가장 대규모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수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이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앞으로 나온 물량 중에 현대와 포스코에서 한 물량이 평균 분양가 920만 원 분양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세종시에서도 600만 원대 시작했던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바라보는 시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분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분양 조건으로는 이번에도 계약금 10%의 중도금과 잔금 30% 조건인데요. 중도금을 60% 무이자 조건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처음에 청약을 받는 분들의 자금 스케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거의 평당 900만 원에 이제 가까운 분양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저번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을 마쳤던 세종 예미지와도 비슷한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세종시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분양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대형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 개발할 때 항상 시범지구 성격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투자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는 1000마을 분양했던 곳이 600만 원대 분양했으니까 물론 똑같은 입지로 보면 2-2블럭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평당 300-400 정도의 차이 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도시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분양가는 차츰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향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 나올 때 처음에 하는 물량들 유독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또 세종시의 경우는 또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물량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청약 물량이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이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실제 물량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어떤 특별 청약 물량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청약을 통해서 공급된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그래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세종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블록이 주는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 입성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특별 물량만 같은 경우에는 또 전매 제한에 또 묶여 있는 점도 좀 기억하셔서 그 청약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시 청약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여기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 지역에도 이렇게 3,000세대가 넘으면요. 똑같이 분양가 비슷하고 똑같이 입지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단지 안에서 희비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블록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뒷블록보다는 앞블록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잠실에 보면 이렇게 대단지로 분양을 하다 보면 시공사가 4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사가 어디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희비가 갈려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알았는지 시공사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블럭에 L2 블럭은 어디서 하고 이런 구분을 짓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학교와의 접근성, 뭐 BRT의 접근성 이런 거에 따라서 블록별로 좀 희비가 나누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가점이 높은 분들은 앞블록 하시라도 될 것 같고 꼭 청약이 그러니까 세종시 입성이 목적인 분들은 경쟁이 좀 약할 것 같은 지역에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종 메이저시티 분양 정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둘러볼 단지는 어딘가요? 예, 다음 현장은 이제 경기도 북부 의정부 밀락 2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분양 현장 의정부 민락지구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민락 2지구 금강 펜트리움입니다. 위치는 의정부 민락 2지구 B-7블럭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26층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있고 시공사는 금강주택, 입주는 오는 2016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양 현장은 의정부 민락 2지구입니다. 이 일대는 저희가 좀 생소한데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 계신 전문가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밀락 2지구 같은 경우가 개발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지만 그 어떤 기반 시설이 좀 지연되면서 특히 LH에서 공급된 물량들이 미계약분이 좀 장기적으로 있어서 분양이 좀 애를 먹었던 지역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밀락 2지구 프루지오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정비되면서 의정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갖추고 있는 택지지구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존에 분양했던 곳에서 소액이지만 프리미엄이 형성될 정도로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어떤 선호도가 높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쪽 계신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그 청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도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도 경쟁력이 있고 많은 대기 수요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주셨습니다. 네, 경기 북부 하면 좀 항상 청약 시장에서 애를 먹었던 지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민락 2지구 계획도 보면서 입지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밀락지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인데요. 그 아래쪽이 기존의 밀락 1지구입니다. 밀락 1지구가 개발되고 나서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밀락 2지구가 이렇게 계획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밀락 프루지오가 B8블럭입니다. 중앙에 있죠. 그쪽 지역의 밀락 프루지오 자체가 2014년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100% 완료를 했고 프리미엄 좀 일부 형성돼 있다는 특징 보여줄 수 있고요. 단지 내가 이렇게 가운데 길이 바로 이게 지금 3번 국도 우회하는 도로가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밀락천을 중심으로 물길을 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부분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 아래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 이마트가 이미 입점을 했고요. 저 끝쪽으로 저 끝에 있는 부분이 코스트코가 입점을 해서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밀락지구가 의정부의 어떤 떠오르는 택지개발지구로 각광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여져 있는 중심상업지구에는 NC백화점 그리고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메가박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쪽 지역에서는 살기 편한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살기 편한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속속들이 기반시설 갖춰지면서 기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보는 이제 금강 펜트리움은 좀 B-7블럭 이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 밀락지구에서 볼 때 좀 장점이 있는 입지입니까? B-7블럭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BRT라고 표현됐는데요. BRT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가 중앙 차선에 우리 많이 이제 외곽에 경기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빨간색 버스 있지 않습니까? 중앙 차선을 다니면서 시간 때문에 거의 오는 그런 버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중앙을 흐르는 버스의 BRT의 거의 여기 밀락지구에 처음 시작하는 역이 7블럭 바로 옆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지역 하면 사실은 생각하는 게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뭐 그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쭉 타고 내려오면 BRT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호가 막 걸리고 이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15분에 걸치면은 어디까지 오냐면 도봉산역에 도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봉산역 하면은 우리가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정부 하면 경전철도 낮지만 경전철은 횡으로 돌아가는 그 경전철이기 때문에 의정부역까지 가려면 오히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동산의 가치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BRT 시작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치도 보시면 설명드렸지만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중심상업지역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이마트라는 코스트코를 제외하고 NC백화점이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 그 외에 각종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서울과의 접근성도 매우 편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주하면서 사는 편리성이 매우 좋다라는 것에 많은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단지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단지만의 특징은 저희가 조감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세대수가 지금 한 700세대 정도 가깝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저기 보이는 것은 BRT 시작역이 그림에 잠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산으로 있는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를 해서 그리고 이게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최고층 26층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대가 좀 높이 있는 곳에 내려다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야가 상당히 잘 트여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 운동시설, 피트니스 시설이라든지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 이쪽 지역에만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실내 체육관입니다. 단지 내 실내 체육관. 그래서 거기에는 농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배치했다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외에 이제 뭐 중앙광장에서 해서 뭐 텃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고요. 실내 체육관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내부 평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부 평면 모습도 요즘에 워낙 소형 평형들을 잘 갖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5.3평, 그러니까 전용 60제곱미터 평형인데요. 물론 이쪽에 포베이 구조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공간이 적긴 한데 이것을 가변형 벽체이기 때문에 넓게 쓸 수도 있고 거실을 넓게 할 수도 있고 방을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걸 빼더라도 25.3평인데 방이 3개입니다. 이걸 빼더라도요. 만약에 이걸 넣으면 방이 4개가 되는 거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안방에 보면 크게 붙박이장이 좌측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자형으로 해서 니은자형으로 해서 부엌 공간을 잘 확보했고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는 큰 팬트리 공간도 별도로 두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공간적인 것도 그 다음에 실제 모델하우스 방문하신 주부님들은 기존에 있는 나왔던 뭐 2014년대 프로젝트 분양했지만 그런 것보다 되게 그 내부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평면에 대한 어떤 만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런 소형 평형임에도 굉장히 이런 포베이 구조라든가 공간을 좀 넓게 빼는 이런 구조가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우수한 내부 평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지도 우수하고 또 내부 평면도 상당히 양호한데 좀 분양가나 분양 조건이 궁금해져요. 예, 의정부 지역에 제가 이제 비교 대상을 자꾸 그 밀락 프로젝트를 비교하는데요. 그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에서 850만 원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물량도 좀 비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준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평균 분양가는 820만 원 선이라고 해서 비슷한데요. 실제 우리가 선호하는 기준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889만 원. 또 큰 평형 84제곱 타입 같은 경우는 793만 원이니까 평균 분양가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은 85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사이니까 분양가는 거의 1년 전에 분양했던 것보다 같거나 큰 평형은 좀 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양에 대해서 밀락 이지구가 의정부 지역에 좀 약간 분위기가 반등되면서 특별하게 이제 분양 조건으로 이런 이자 무슨 중도금 무이자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경기 북부 그런 조건보다는 그냥 10% 계약금 정액제 이자 후불제 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분양에 대한 어떤 자신을 하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 뚜껑 열어봤을 때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락지구의 경우 과거에 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서 약간 좀 청약에 애를 먹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서울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서울과 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 측면에서 좀 향후 이런 교통 개발 호재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 북부 지역 계속 어떤 우리 뭐 고읍지구라든지 그런 지역 보면 분양을 상당히 애를 먹었고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지하철은 1호선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 요건도 3번 국도 아니면 이렇게 좀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번 국도가 횡으로 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아까 BRT 노선도 3번 국도를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별도로 해서 그 이용을. 근데 실제로 저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포천 쪽을 가는데 우회도로로 이미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분산을 해서 이게 2014년도 전 구간이 개통을 하니까 일부 구간은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도로가 상당히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이 2017년까지 개통되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입니다. 그것이 좀 의미가 되는 게 사실은 구리에서 포천까지 연결되면 밀락 IC가 또 별도로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강변북로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랑에서 중랑 IC는 또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와 연결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2017년에 되면 그동안 그 도로교통 요건 늘 막히는 늘 저도 가끔 이용해보고 뭐 그 해봐도 늘 막힌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회도로가 올해 안에 다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되면
경기 북부권의 어떤 그동안에 막혔던 많은 답답함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밀락지구에 모두 IC가 다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제가 좋은 것이 워낙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되면 교통 여건을 새로 하든지 뭘 해도 꼭 거치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있는 도심보다 신규로 공급되면서 분양가도 800만 원대 초반의 분양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호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에 대한 조언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경기 북부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밀락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도봉구나 노원구 사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세가로 충분히 이제 입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택지개발지구 지역,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이나 기존의 의정부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확충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사 오는 교체 수요자들에게는 밀락 이주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옵니다.